미주 한인이 처음으로 2019 미스 코리아 진이 됐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초대형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7,000선을 뚫었습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ICA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연기됐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오는 14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유명 R&B 가수인 켈리가 시카고에서 성범죄 등 13개 혐의로 다시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센서스 질문지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것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9 미스 코리아 진에 미주 한인이 뽑혔습니다. 미국 유학생 중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 미스 코리아에 뽑힌 경우는 많지만 올해같이 미국 거주 한인이 진에 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최근까지 가장 좋았던 성적은 지난 2014년 미에 뽑힌 이사라 씨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경기대 캠퍼스에서 열린 2019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최종 32명 가운데 진으로 선발된 행운의 주인공은 미주 대회에서 진으로 뽑힌 김세연 씨입니다. 63번째 미스 코리아 진의 왕관을 쓴 김 씨는 이날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7세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다는 그는 살면서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꿈이라고 밝히고 모든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악바리처럼 한다며 당찬 성격을 소개해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사는 유명 작곡가 김창환, 김수진 씨 부부의 3녀 중 셋째입니다. 지난해에는 김 씨의 언니 채연 씨도 미스 코리아에 출전해 미주 대회 선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아트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초대형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7,000선을 뚫었습니다. 1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27.88포인트 오른 27,088.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월 26,000 고지에 올라선 후 약 1년 6개월 만에 새로운 이정표를 찍은 겁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틀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 전반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날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 비교적 강한 톤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데 이어 이날도 상원은행 위원회에서 같은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돌파했었던 S&P 500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한 2,999.91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역대 최고치이며 종가 기준으로도 3,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49포인트 내린 8,196.4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ICA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연기했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오는 14일 개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 현직 국토안보부 관리 3명의 말을 인용해 불법 체류 가족 구성원 수천 명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 작전이 일요일인 14일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미국에 남아있는 서류 미비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체포된 이민자들은 텍사스, 펜실베니아 등의 구금 시설에 수용되며 시설 부족에 따라 인근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여행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뉴욕주 서류 미비자는 약 65만 명, 뉴저지주는 4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인 서류 미비자는 전국에 약 23만 명으로 뉴욕에는 약 8만 5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작전 대상 10개 도시는 뉴욕, 애틀랜타, 볼티모어, 시카고, 덴버,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샌프란시스코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유명 R&B 가수인 R. 켈리가 11일 시카고에서 성범죄 등 13개 혐의로 다시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됩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프 피츠패트릭 연방지방검찰청 대변인은 R. 켈리가 이날 오후 7시께 아동 포르노와 사법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R. 켈리의 정확한 기소 날짜 및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R. 켈리가 체포된 건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앞서 R. 켈리는 지난 2월 미성년자 등이 연루된 성범죄 혐의로 일리노이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I Believe I Can Fly 등을 부른 R. 켈리는 팝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상을 3차례나 수상한 R&B 유명 가수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성인과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정작 R. 켈리는 이 같은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센서스 질문지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것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대신 정부 기관들이 시민권 관련 정보를 수집해 상무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은 상무부가 시민권 문항을 추가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시민권 질의가 없는 센서스 서식 인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시민권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인쇄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이같이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자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명령 등으로 문항 추가를 강행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같은 비난 여론에 백기를 든 셈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구의 시민권 현황 파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0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대신 연방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추이를 파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허리케인급으로 발달해 북상 중인 열대성 폭풍 베리의 영향으로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 인근 주민 만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첫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어가는 뉴올리언스의 페리시 지역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내렸고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이날 오후 도시는 거의 텅 빈 상태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루이지애나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에 재난대비 및 구호 지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주 방위군 병력이 뉴올리언스 등지에 배치돼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방제 당국은 미시시피강 제방에 모래주머니 수천 개를 쌓는 등 초긴장 상태에 휩싸였습니다. 뉴올리언스는 도시 상당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아 홍수에 극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열대성 폭풍이 올라오면서 뉴올리언스에는 전날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고 시 당국은 배수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도시 곳곳은 침수된 상태입니다. 미 국립기상청과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루이지애나 동부 지역에 최고 500mm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해안경비대가 태평양에서 잠수함을 이용해 몰래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날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잠수함을 잡기 위해 해안경비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체포하는 영상이 보입니다. 미 해안경비대가 태평양 공해상에서 마약상을 체포한 것은 올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붙잡힌 잠수함에는 39,000파운드의 코케인과 933파운드의 마리화나가 있었습니다. 시가로만 5억 6,900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지능적으로 잠수함에 숨겨 들여오려고 했지만 물샐 틈 없는 미 해안경비대 수색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번 마약 밀매에는 14척의 마약 밀매 선박이 관련되었으며 주로 멕시코와 중남미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취업 이민 1에서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크게 후퇴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황선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8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1에서 3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모두 2에서 3년 가까이 후퇴했습니다. 1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지난달 2018년 4월 1일에서 지난달에는 2016년 7월 1일로 1년 9개월 후퇴했고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오픈돼 있던 2순위와 3순위는 각각 2017년 1월 1일, 2016년 7월 1일로 2, 3년 늦어졌습니다. 즉 2년 이상 장기 펜딩된 케이스를 제외한 경우는 사실상 이민 비자 발급이 동결돼 8월에는 영주권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취업 이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1순위 2018년 9월 1일, 2, 3순위 오픈으로 전달과 모두 동일합니다. 국무부는 지난 5월부터 이미 서비스국으로 접수된 취업 이민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정된 영주권 발급 수를 맞추기 위해 8월 중 취업 이민 비자 발급 일자에 조정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캐나다에서 호주로 향하던 에어 캐나다 여객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 승객 등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여객기는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AP통신은 11일 밴쿠버에서 출발해 시드니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에어 캐나다 보잉 777-200 여객기가 하와이 상공을 통과한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무렵 강한 난기류를 만나 급강하하면서 승객 3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총 269명의 승객과 15명의 승무원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승객은 난기류의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는 순간 승객들이 떠 있는 모습이 보였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경 브롱스 지역 왓슨 애비뉴에 있는 4채의 대형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과 소방관 3명 등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주민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한 아파트 아래층에서 발생한 불길은 빠른 시간에 인근 4개 동으로 번졌으며 이 중 2개 동은 크게 부서졌습니다. 뉴저지 주택가에 침입한 곰이 집주인이 기르는 세퍼트의 공격을 받고 도망치는 영상이 공개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마크 스틴지아노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검은 곰 한 마리가 뉴저지 휴잇 지역 주택가 뒷마당에 걸린 새장을 넘어뜨려 새 먹이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웃집에서 기르는 날쌘 세퍼드 한 마리가 달려들어 공격하자 기겁한 곰은 대항을 포기하고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스틴지아노는 이웃집 개가 우리 가정을 보호했다며 그 보답으로 스테이크 점심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주내 39개 지역 오피스 운영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차량국에 따르면 지역 오피스 운영 시간을 지난 6일부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운영 마감 시간인 오후 5시 30분보다 1시간 짧아졌습니다. 대신 주말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종전보다 2시간 늘어났습니다. 60대 한인 여성이 불법 매춘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댈러스 경찰은 10일 월넛 힐 레인에서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불법 매춘 알선 행각을 저질러온 61살의 용선 듀스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에서는 성매매 여성 2명이 1시간에 $200씩을 받고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홍역이 확산되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을 제정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은 11일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종교를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은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미 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인터내셔널 마트 롯데플라자 마켓이 7월 26일 처음으로 뉴저지 에디슨에 문을 엽니다. 규모는 약 5만 스퀘어피트로 롯데플라자 마켓 측은 차별화한 고품격 매장을 뉴저지 에디슨 지역에 선보이게 됐다며 쾌적한 쇼핑 환경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신선도 높은 상품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지역에서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BBMI에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쁘신 두 분과 함께해서 네 여기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각자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BMI에서 일하고 있는 최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BMI에서 한인 건강 프로그램 매니저로 있는 박세라입니다. 네, 우리 최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저는 환자들 의료 쪽을 봐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이 BBMI라고 하면은 어떤 약자예요? BBMI는 영어로는 이제 Bergen Volunteer Medical Initiative인데요. 네. 저희가 한국말로 한다면 BBMI 의료봉사센터라고. 네. 그 얘기하시면 돼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 BBMI는 2009년에 시작된 비영리 기관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시작한 계기가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건강보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네.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시작된 기관이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 60명이 되는 의료진께서 어. 약 1,500명이 되는 환자분들에게 네.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2009년이면 이제 벌써 2019년 10년이 됐습니다. 네. 이제 10주년의 어떤 행사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셨어요? 사실 올해 9월에 저희가 그 네. 10주년 갤라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저희가 후원자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네.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자리도 충분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인 이제 무보험자 대상으로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과, 정형외과, 심장학과, 피부과, 정신건강학과, 안과 오, 등 네. 여러 의료분들이 계셔서 네. 그런 서비스를 환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 피검사나 소변 검사들을 통해서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궁금한 점 그런 거를 통해서 네. 건강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꽤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거기에 다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럼 한국의 어떤 의료 서비스처럼 어떤 원스톱처럼 이렇게 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혹시 그런 서비스를 그렇죠. 계속 받을 수 원스톱이라고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네. 그 전문가들을 네. 그 닥터들을 그날 바로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이제 건 아니지만 한 네, 한 같이 공간에서 보실 수가 예약을 있죠. 통해서 네. 그렇군요. 이게 거기에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버겐 카운티의 이제 한인들, 이 저소득층의 어떤 실태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네, 지금 저희가 그 한인 그 수가 지금 6만 3천 명이 된다고 네.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 한 10%가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네. 하시거든요. 한인분들 중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희가 그 정부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 신분과 관련된 질문도 안 하기 때문에 네. 신분 없으신 분들도 편하게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곳에 찾아가서 면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해가지고 그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네. 먼저 보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들 기록에 혹시 남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기록이 남긴 하지만 저희가 네. 그 기록을 다른 분과는 전혀 쉐어를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도 공공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냥 비영리 기관으로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서 저희가 그런 기록은 따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어떤 정부와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건강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만약에 결과가 나왔으면 환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결과를 들으시면서 상담을 하시고요. 더 다른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럼 네. 버겐카운티에 있는 종합병원들 있잖아요. 네네. 그 병원들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무료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다른 테스트를 더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게 혹시 아까 뭐 60여 명의 의사분들이 계신다고 했지만 우리 한인 의사분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저 있고 아, 그렇군요. 네, 네. 아직 모집 중이에요. 아. 이 한인 건강 프로그램이 1월달에 시작돼서 네. 이제 저희가 많은 한국 의사들이 좀 저희 한인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말씀 2부에서 또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은 간호 전문가와 그리고 박세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